제 연구단은 준설매립 이송기술연구단으로요. 참여연구명이 한 160명, 그 다음에 연구기관 팀이 17개 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1세부, 2세부, 3세부가 됐는데 지금은 셋업이 돼가지고 내년 말까지 새만금에서 그 다음에 영종 투기장에서 실증하는 단계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설 퇴적물, 준설 토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다음에 장교로 이송할 때 상당한 예산이 듭니다. 수십조가 드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저의 발표는 연구의 배경, 왜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느냐, 그 다음에 연구단의 어떤 구성 체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연구단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준설 퇴적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고효율 이송 기술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이 목표 타겟을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들어가는 3세부 테스트베드를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검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MB정부 때 탄생한 과제인데요. 4대강, 그 다음에 새만금에 굉장히 많은 준설 문제가 이슈화 됐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나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됐죠. 핫 이슈는 이 광활한 새만금을 어떻게 매립하느냐. 절대적으로 매립토사가 부족합니다. 2011년 국무조정이나 청와대에서 보고 내용 보면 거의 7억 5천 입방의 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흙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 8년 지난 시점에서 농어촌공사하고 국토교통부,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이 토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사가 됐고요. 아마 제가 연구원 생활이 끝나더라도 이 새만금의 모든 공사가 준공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상은 2032년, 2030년까지 보지만은 한 30조에서 한 50조가 투자되고 땅이 팔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7억 입방의 매립토사가 써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외의 준설토를 대거나 내륙의 준설토를 쓰거나 매립토사를 확보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가 도움이 돼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흙을 외나 내에서 써갖고 매립을 한다면 국가 예산을 수천억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출발됐습니다. 세계 준설 시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중동, 북미, 유럽을 통틀어서 매년 20조 시장을 일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 마피아라고 해서 덴마크, 그 다음에 벨기에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준설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중국 시장과 북미 시장은 별도로 있고 앞으로 준설 시장의 규모는 동남아시아 해양 개발 시를 대비해서 급증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R&D가 성공한다면은 이 준설 시장에 약 1%만 포함한데도 최소한 2천억 시장의 예산 절감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해양민 항만에서 준설의 기본 과정입니다. 준설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큰 배가 다니려면 항로 유지 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개발하려면 준설을 해야 됩니다. 공사 준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퇴적물, 오염 퇴적물 하시는 오염 퇴적 준설도 있고요. 그러나 오염 퇴적 준설은 1% 수준이고요. 대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드래징, 항로를 유지하기는 메인테넌스 드래징이 가장 크고요. 꾸준하게 진행되지죠. 그래서 바다에서 준설한 것을 육상의 투기장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보내려면 보통 드래저에 파이프라인을 시용합니다. 보통 그게 짧은 거리는 5km, 국제적으로 가면 한 20-30km 갑니다. 배사관을 통해서 매립을 할 때 어마어마한 기름값과 유지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가 본 연구단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은 1세부, 2세부, 3세부가 됐는데요. 현재 특이하게도 이 연구단은 초기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1세부 먼저 공부하고
연구단장이 선임되고 또 다음에 2년 뒤에 2세부를 팀을 재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세부 공부를 또 하고요. 기존의 국토교통부 과제는 1세부, 2세부, 3세부가 한꺼번에 예산 150억, 200억을 발주했는데 굉장히 많은 연구단의 문제점이 그들끼리 연구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연구팀이 가장 잘하나를 1세부를 발주하고 그게 성공되면 2세부를 추가 기간을 발주하고 그때는 연구 장장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3세부까지 마련돼 갖고 한 10서너 개 팀이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작년에 1세부가 종료됐고요. 그 2세부 요수 기술을 3세부에서 검증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1세부는 준설도의 확보, 매립 기술이고요. 2세부는 이송, 운반 장비 기술이고요. 3세부는 1세부, 2세부의 요수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1세부가 30억, 2세부가 45억, 3세부가 한 60억 정도의 국가 예산을 쓰고 지금 태동이 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부 3년간 핵심 기술을 마무리했고요. 2세부를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소금이요 요수 기술을 검증한 뒤에 3단계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기술 이전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게 본 연구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스텝 1, 2, 3로 3세부 실용화와 기술 이전이 최종 마무리되는 단계가 2017년 12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이 마무리된다면 국내 건설업, 특히 해양 준설업에 굉장히 많은 기술의 확보가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두 가지 트랙 기술 중에 하나가 준설도 활용 기술입니다. 준설도는 모래가 대부분이지만은 모래는 워낙 고가의 부가가치가 있고요. 문제는 점토, 실틀, 표적물 자체가 건설 재료로 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점토와 실트가 발생하지만은 쓸 수 없는 이 준설 머드 혹은 클레이, 실트를 어떻게 건설 현장에 쓸 수 있느냐가 아이디어인데요. 그것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새로 개발된 게 경량혼합토라고 다기능성 신소재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준설을 하면 그 흙에다가 시멘트나 슬래그라든가 굉장히 바인딩 모티리얼을 집어넣고 아이디어답게 기포제, 에어포밍 모티리얼을 섞어가지고 추후 양생이 된다면 새로운 인위적인 기능성 흙이 나옵니다. 그걸 우리는 스마트 소일 혹은 라이트 웨이트 소일이라 갖고 경량 혼합토가 되는 거고요. 요거의 아이디어는 저희가 세계 최초는 아니고 20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고 국내에서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는 준설토사, 준설 머드를 시멘트와 에어폼을 넣어가지고 적절하게 배합을 한다면 훌륭한 새로운 기능성 흙이 태어나가지고 흙이 부족한 싱가포르나 한국에서 매립토사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년 동안 그간 기반 연구나 기초 연구를 통해서 석박사를 한 7, 8명을 배출했고요. 굉장히 많은 기초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단을 통해서 검증하는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실내나 수치 모델링 차원에서 가능한가를 충분한 실험과 양생을 통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축 압축 강도나 3축 압축 실험을 통해서 현장의 흙으로서 점토나 머드 실트를 썼을 때 과연 이게 강도 면에서 문제가 없고 토목구조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치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고는 이런 공시체를 한 600개까지 만든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충분히 공학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작년에 새만금에 현재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브리지가 있습니다. 브리지가 있으면 어버트먼트가 있는데 이 어버트먼트의 접속도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치마가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준설, 새만금 준설 실트 머드를 넣어가지고
채워서 과연 이게 공법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많은 모니터링과 계측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땅 속에는 지금 싱크홀이나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싱크홀의 뒤체험으로서 경량혼합틀을 쓴다면은 이 관의 문제를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검증을 해서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측 모니터링을 통해서 일반 토사보다는 굉장히 고가죠. 우리가 나오는 실트 머드도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쓴다면은 토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치마 문제가 간극 수압이라든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밀한 공학적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또한 그 흙이 여러 가지 수평변이나 기울기라든가 연학 지반의 해결 재료로서 충분히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설관에서 우리가 관에 매설할 때 그 실트 현장 토사를 못 쓰는 흙이지만 경량 처리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실험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만금에 가시면 이렇게 이 부분이 저희 연구 대상의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접속도로가 교량이 있어서 이 안에는 기존의 일반 공법보다는 쓸 수 없는 이 새만금의 실트 클레이를 써가지고 하부에 문제가 없는 흙을 대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고효율 장거리 이송 기술. 보통 준설을 하면 5km 내지 30km의 멀리 장거리를 배사관을 통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느냐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세 가지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플러그 제너레이터를 해갖고 압축 공기, 결론적으로 강력한 컴프레션 에어를 통해서 흙이 물과 함께 배사관을 통과할 때 플러그를 유발시켜갖고 효율을 높이자는 아이디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렉트릭 매그네틱 제너레이터입니다. 전자기장을 걸어줘가지고 관과 물과 결론적으로 미네랄 성분이 이 전자기장의 효과로 인해서 마찰력을 저항시키면 줄이면 관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유발시킨다는 아이디어가 EMF고요. 또 하나는 토네이도 제너레이터라고 관 내에 준설 퇴적물이 통과할 때 와류를 유발시켜 가지고 결론적으로 중력을 좀 죽이고 그 다음에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아이디어인데 저희 핵심 아이디어는 전자기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여러분께서 이해가 듣도록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5분 정도 됩니다. 이 설명이 상당히 일반 대중을 위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High-efficient transfer technology for dredged soil is inspiring hope to the marine engineering industry, which is developed by Dredging, Reclamation, and Transport Research Unit. This technology is improved in efficiency of 30% more than the existing transport technology for dredged soil through the pipes. So it has the economic advantage and feasibility of 30-kilometer long-distance transport by the electropulsation and generating plug flows. 준설도 확보 및 이송연구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코리아 쌀기지를 활동기관으로 하고 있으며 새만금을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농어촌연구소가 공동기관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의 핵심 역할은 준설포를 장거리를 이송할 수 있는 펌프 압송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Our transport technologies are based on the three core elements. The first is the plug flow generation, which transports the fluid by plug flow. The second is the electric magnetic generation, which minimizes the flow friction resistance by the electric magnetic field. And the third is the tornado generation, which strengthens the momentum by the swirl. The plug flow generator shoots out the strong compressed air into the pipes,
when the soils go through the pipes and provides the momentum force to transport the slurry by generating blood flow in the fluid. Our research team carried out a field test at KR3000, the dredging vessel which is able to dredge and unload at the same time, and the vessel is used in Japan. The core technology, the electric magnetic generator, performs the important role in improving and controlling the flows by generating the electric fields with coils around the pipes. This is the technology used for descaling solution in Germany. The electric pulsation improves the flow velocity at the inner surface of the pipes with the electric coils. It is the same magnetic phenomenon where a water molecule is moved to the magnetically charged plastic stick. And another noticeable technology is the tornado generator. This changes the flow to a tornado shape by highly accurate electric pulses. The generated swirl forms the thin layers at the inner surface of the pipes and lowers the friction resistance. This picture shows the difference in the flow velocity and the friction resistance between the case with swirl generating flood flow with liquid film and the case without the swirl. The expert system has the data of the flow state by monitoring system and controls the fluid flow. It is based on the knowledge from analyzing the flow state data. The expert system has the special algorithms, numerically analyze results, and monitor data. It is able to diagnose the flow states automatically without experts or engineers, and provides the best controlling environments for smooth transport and reduces the maintenance costs ultimately. Especially, the mesh network is applied for the long-distance data transmission from the monitoring point to the analyzing server. It has a self-healing function, so there are few communication failures. The result of field experiments shows that this transport technology elevates the flow velocity of more than 30% in the pipeline. And there are few blockage in the low velocity since sediment could occur in the bottom of the pipes. This technology is not only economical, but also is able to dredge and transport at the same time and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s. Especially 30-kilometer long-distance pipeline transport technology could reduce the cost to about $100 billion in the case of big-scale reclamation projects, such as Sarangun in Korea. And it is able to combine dredging and reclaiming to create ports. It could contribute to the dredging market in Southeast Asia, which continues to grow around China and the Middle East market. This technology might provide the new competitiveness for many progressive companies that play in the world dredging market and suggest a new vision of eco-friendly dredging and reclamation.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송 기술을 4차년도인 올해 현장에서 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단계별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30m짜리 PVC 파이프라인으로 소형 실내 검증 실험을 거쳤고요. 또한 300m에 이르는 관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스몰 스케일의 실증 실험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시아오에서도 500m의 현장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랩, 세마이 테스트, 리얼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이 된 후에 현재 한진 영종우에 2만 마력 호스파워를 갖고 있는 배에 선착하고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3차년도에 실내 축소 모형을 실험했고 그 EMF의 전자기상 기술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걸 검증한 뒤에 현재 이송 기술을 새만금과 부산항
그다음에 향후 뭐 굉장히 많은 준설 현장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명지대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좀 코어가 좀 잘 됐으면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우리 공학부에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안타깝게 그런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수 장비가 한 15억 정도의 이 장비를 명지대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진짜 가슴 아픕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많은 UVP나 EMF 디바이스 장비를 써가지고 검증한 뒤에 300m까지 걸어서 한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캐롤라이트라든가 몽크몰라이트의 점토 흠 삼수비를 간단하게 실내에서 했더니 교통 세드먼트 무빙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과연 10% 효과가 있는지 20%가 있는지 퇴적물의 종류별, 그 다음에 펌핑 압력별, 관의 크기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EMF의 자기장 효과가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스몰규의 실내 실험에서 확신을 했고요. 또 수치 모델링에서도 완벽하게 잡아냈죠. 중요한 것은 이 관이 굉장히 많은 파괴가 옵니다. 관이 터진다는 거죠. 관이 조그만하고 퇴적물이 유사하는데 압력을 받으면 저 뒤에서는 2만 마력 이상의 펌핑 압력을 하면 이게 터집니다. 그러나 새만금의 실험을 했더니 그 터짐 현상이 없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밑에 중력으로 인해서 무거운 퇴적물이 가라앉는데 그런 세드먼트 무빙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m의 관을 설치해가지고 유동 실험을 거쳤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때 똑같은 펌핑으로 쏴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0m 유동 실험을 한 결과 전자기장을 가설하기 전에 관내 상층부와 하층부의 움직임을 파악했고요. 전자기장을 걸어줬더니 결론적으로 관의 탑사이드하고 버텀 사이드에 유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걸 어느 정도 있느냐? 어떤 퇴적물이 관내에 흐름이 있을 때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는 정확히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바 점토 퇴적물, 그 퇴적물의 효과라든가 압력에 따라서 EMF를 가하면 효력은 분명히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걸 수치 정리하면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EMF 인가 전, 그다음 인가 후에 특히 하층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관에 폐색 효과라든가 막힘 현상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고요. 기본적으로는 관의 흐름이 퇴적물이 호모지니어스한 미네랄이 아닌다면은 당연히 점토보다는 모래질 입자가 깔아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테로지니어스 플로우를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EMF를 가하면 이러한 히테로지니어스 플로우가 호모지니어스한 플로우로 만들어지면서 유속이 빨라지고 가라앉음 현상이 적더라. 이걸 우리가 수치적으로 발견했고 실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관내 유속이 5% 내지 25%까지 효과력이 있다. 즉 관과 미네랄 퇴적물의 마찰 저항이 5% 내지 25% 줄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관의 흐름을 빨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려면 결론적으로 펌핑에 필요한 유류가, 경유를 싸게 하려면 연료 효율을 줄여야겠죠. 그때 마찰 저항이 효과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10km에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러한 굉장히 많은 준설선을 장비해 갖고 현재 군산 장항항에 9.8km의 거리가 있는 것을 새만금 내항에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한진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준설선을 하루 임대하는데 5천만 원입니다. 저희 연구비가 한 60억이 책정됐는데 그 임대비 뭐 하루에 5천만 원 갖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에 공문도 띄우고 협조를 했는데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한진중공업은 해수부에 군장항 준설토를 이쪽에 항류유지 준설비로 850억 예산을 땄지요. 27개월인가요? 그 공사를 하면서 우리 연구진이 들어가서 계측기를 매수해지고 전자기장을 가설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현재 시점의 준설 머티리얼과 토출구에서 나오는 준설 물량을 실질적으로 미리 알고 조사하면 연구의 효용성이 좋은데 이 연구진이 갖고 있는 준설선은 없고
현재 임대료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일종의 곁다리를 겹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죠. 이와 같은 현재 한 30번 이상의 계측 데이터를 확보해 가지고 효과를 늘리고 있고요. 이 한진중공업의 영종호의 선장도 저희들이 EMF를 가설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배사관이 터졌는데 그런 현상이 없다는 걸 확신하고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한진 영종호의 매설을 관을 설치하고 EMF를 가설한 뒤에 연구를 추진하고 있죠. 이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모든 계측기와 그다음에 준설의 메커니즘을 동력도 채팅해가지고 준설의 모니터를 직접 하고 그다음에 EMF를 가설하고 토출구와 토입구의 유량 산출 모니터링이라든가 밀도, 유습 모든 거를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준설의 모니터링 상태고요. 이게 760mm 실제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관의 직경이 76cm짜리 배사관이 되겠습니다. 배사관의 이종 상태 모니터링이고요. 토출구에서 샘플을 취취해 가지고 현재 실내 실험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준설 현장의 일부를 떠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플로우 레이트하고 파워 동력을 체크했더니 날짜별로 효율이 29%까지 향상된 경우도 있고 10.19%도 있고요. 28%까지 있고 같고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디어가 동력 절감의 플로우 레이트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이드로 그레디언트인가 밀도라든가 플로우 벨로시티가 우리 전자기형을 걸어주고서 동력대 유량의 비율을 따졌더니 10%에서 30%까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현재 우리 연구진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향후 현재 영종호에서 새만금을 추가적으로 내년 말기에 할 계획이고요. 또한 한진중공업의 P1 홀을 통해서 부산 신양의 5km를 현재 추가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이라 퇴적물 종류별, 그 다음에 관의 사이즈별, 펌핑 압력별, 그 다음에 토출거리별, 그래서 5km에서 15km, 세 가지 실험을 최소한 10번 이상 실험을 하는 과정을 겪은 뒤에 이걸 정량화시키고 분석해서 저희들이 나온 기술이 분명히 학문적으로, 실무적으로 검증이 됐다는 걸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영종호를 이용한 새만금에서는 7km에서 14km, 최대한 15km까지 준설 이동 실험을 할 거고요. 부산 신항에서는 4km에서 7km까지 할 얘기입니다. 보통 새만금 앞바다에서는 주로 사질 토층이 많고요. 점토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신항은 대부분이 점성토입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향후 준설 퇴적물의 토성별, 이송결별 효율을 정량화시켜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페이퍼워크도 하고 검증이 된다면 세계 준설 마켓에 이 기술을 소개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파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저희 연구진의 핵심 노하우와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